안녕하세요. 경효중 이상근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역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수업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OBS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주변의 선생님들께서 OBS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막상 한번 보시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프로그램인데 또는 생각보다 다루기가 쉬운 프로그램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OBS라는 프로그램의 큰 장점이요, 무료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OBS를 써보신 분은 아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무료일 수 있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료 정책이 유지가 되는 것이 저희는 일단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이고요. 저희 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에 유튜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 스트리밍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OBS예요. 그래서 이 OBS를 사용을 하시면 아주 다양한 화면들을 만드실 수 있고 또 그 화면들을 자유롭게 송출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스트리밍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사이트 세 글자, 바로 유튜브, 그렇죠? 유튜브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 유튜브와 그리고 OBS를 절묘하게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선생님들께서 아시게 되면 선생님들도 유튜버가 되실 수 있는, 구독, 좋아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잘 들어보시고 유튜버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요, 유튜브를 사용하기 위해서 유튜브 계정이 있으셔야 되겠죠. 유튜브 계정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당황하시면서 유튜브가 따로 계정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신 지메일 계정, 그러니까 그 구글 계정이죠.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시면 되고 유튜브에 접속을 하셔서 평소 사용하시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에 접속을 했고요. 이렇게 유튜브에 접속을 하고 난 이후에 오른쪽을 봤더니 오른쪽에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요, 이제 선생님은 유튜버가 되실 준비가 되셨다고 보시면 돼요.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채널 만들기라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 채널이라는 것은요, 선생님 유튜브 써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예를 들어 어떤 영상이 마음에 들어서 들어가서 클릭해서 보시고 계셨어요. 이 사람 영상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통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그것처럼 채널이라는 것은 특정 한 아이디 또는 특정 계정에 대해서 영상들을 몰아놓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드셔야 되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면 그 아이콘 모양 있죠. 저희 프로필을 클릭을 하고요. 거기에 보시면 채널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채널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채널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크리에이터 활동 시작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유튜버가 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밑에 나중에를 클릭하시면 유튜버가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를 클릭하지 마시고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서 말 그대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채널을 만드는 버튼을 클릭했는데요. 채널을 만들려고 봤더니 두 개의 선택지를 저희에게 주네요. 첫 번째는 내 이름 사용이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맞춤 이름 사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두 개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도대체 이게 뭔가? 라고 보시면서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때가 많은데요.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내 이름 사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구글 계정, 그러니까 지메일 계정이죠. 구글 계정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을 이용할 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내 이름 사용은 개인 채널을 만드실 때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맞춤 이름 사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브랜드 채널이라는 표현을 보통 씁니다. 그 브랜드 채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계정 아래 여러 개의 브랜드 계정을 둘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유튜브 중에 나는 요리도 좀 해서 요리 유튜브도 하고 싶고, 근데 나는 또 영화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영화 유튜브도 좀 하고 싶고, 난 뭔가를 잘 만드니까 레진아트 유튜브도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정을 하나씩 만들어서 지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요리 유튜브 운영하고, 또 지메일 계정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영화 유튜브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면서 거기에 하나씩 그 채널을 매칭시키기에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브랜드 채널이라는 것은 어떤 채널이냐면요, 제 원래 계정은 계정대로 두고요.
그 밑에 하위로 여러 개의 계정을 둘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완벽하게 단독으로 계정을 만든 것과 같이 운영이 돼요. 더군다나 브랜드 채널의 좋은 점은요. 브랜드 계정을 이용하시면 이 계정은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채널을 운영해 갈 수 있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선생님들이 유튜브 하시다 보면 어쩌다가 우연히 만약 갑자기 선생님의 동영상에 급상승 동영상이 되면서 빵 뜰 수가 있죠. 이제 선생님 혼자 채널 운영해 가시긴 좀 버거울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이 브랜드 채널을 이용하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채널을 만드실 때는 브랜드 채널을 만드시라고 보통 추천을 드리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여러 개 좀 연습해 보시고 하실 때는 개인 채널을 선택해서 만드셔도 좋습니다. 어떤 것든 상관없는데요. 우선은 개인 채널을 만드는 게 정말 간단하니까 개인 채널을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브랜드 채널 만드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개인 채널 있죠. 네, 단제 2라는 이름 2단제 C고요. 여기서 선택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뭐 별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데 보시면 잠깐 로딩이 걸리고요. 네, 이렇게 유튜브를 클릭해서 다시 오른쪽에 보시면 내 채널이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아까는 채널 만들기라는 항목이었는데요. 그 채널 만들기를 누르고 개인 채널을 만들었더니 보시는 것처럼 바로 내 채널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아주 쉽게 하나의 채널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브랜드 계정은 어떻게 만들까요? 네, 브랜드 채널을 만드는 방법 역시 간단합니다. 지금 저희가 개인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인 채널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른쪽 위에 보시면 내 채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저희가 지금 내 채널을 클릭했을 때 이 채널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브랜드 채널을 만들 때는 왼쪽 아래 선생님의 지금 계정으로 내 채널로 들어오셨을 때 그 왼쪽 아래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설정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브랜드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보시면요. 뭐 왼쪽에 뭐 계정 또는 뭐 알림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때 채널이라는 항목을 먼저 골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새 채널 만들기라는 게 보이시죠? 내 채널에 새 채널 만들기라는 버튼이 보이시는데요. 새 채널 만들기를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나오는 멘트가 새로운 채널 생성을 위해 브랜드 계정 만들기라는 것이 뜨네요.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브랜드 계정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개인 계정 이외에 제가 여러 개의 계정, 그러니까 여러 개의 브랜드 계정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의 브랜드 계정을 만들 때 전부 이곳에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브랜드 계정의 이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이제 원격 수업을 아직 하고 있으니까 원격 어린이라 원격 리니라고 하려고 했는데 원격 리니로 하려고 하니까 좀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원격 병아리라고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을 처음 시작하는 저희 병아리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주는 그런 채널 운영해 보겠다. 그래서 원격 병아리라고 쓰고요.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는데요.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이 나중에 날개 돋친 듯 엄청나게 잘 유행하기를 하기 원하시면 다른 채널들이랑 이름이 조금 겹치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다 그냥 뭐 안 쓰실 거라면 상관없지만 나중에 클 것을 생각을 하셔서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원격 병아리라는 혹시 채널들이 있나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서 원격 병아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쓸 리가 없죠. 이렇게 촌스러운 이름을 누가 채널에 쓸까요? 이런 채널 선생님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레어한 조금 남들과는 다른 이름 잘 고르셔서 그래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누구쌤의 수업 세상 뭐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감각 있는 것으로 쓰셔야 아이들이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브랜드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브랜드 계정 만드는 것도 정말 간단하죠. 개인 채널을 만들면 그 개인 채널 이외에 브랜드 계정을 만드는 것들도 정말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유튜브 그 브랜드 계정을 만들었는데요. 뭔가 조금 촌스럽고 뭔가 좀 너무 없어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 한번 다른 데를 가보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 백종원 선생님 그 유튜브를 한번 볼까요? 제가 백종원의 요리비책을 클릭하고 들어갔더니요.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뭔가 이쁜 메인 바도 있고요. 백종원 선생님 얼굴도 이렇게 들어간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나도 저렇게 좀 이쁘게 꾸미고 싶은데 내 유튜브 앞으로 날개 돋친 듯 훨훨 날아갈 텐데 좀 이쁘게 꾸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요. 선생님이 방금 만드신 그 원격 병아리 채널 아래에서 내용들을 좀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바꾸시는 것들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백종원 선생님 거 봤듯이 위쪽에 채널 아트라고 부르는 요 위에 배너 부분 있죠. 요 배너 부분을 좀 이쁘게 꾸미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이 왼쪽에 프로필 사진이라고 부르는 요 두 개의 영역만 바꿔도 훨씬 그 디자인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채널에 들어가셔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꾸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사이트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트는요.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인데요. 구글 같은 검색창에도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네이버 같은 곳에서도 검색 가능하십니다. 미리 캔버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영어로 미리캔버스.com이라고 주소창에 치시고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미리 캔버스를 한번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그인하기 옆에요. 5초 회원가입하기가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짧게 회원가입이 가능해요. 따로 뭐 선생님 개인정보 많이 넣으실 필요 없이 이메일 주소 정도만 있으면 쉽게 회원가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고 사용하시면 여기서 사용하는 것들은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미리 캔버스에 접근을 하시고 나서 로그인까지 하셨다면요. 여기서 다양한 템플릿들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예쁜 디자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파워포인트라던가 또는 구글 슬라이드 같은 걸 쓰실 때 늘 저희의 손을 때려가면서 저주받은 손 하면서 저희의 그 손재주를 탓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 없이 선생님이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디자인과 좀 비슷한 것들을 골라서 그걸 가져다가 사용하시기만 돼요. 저희가 위에 배너 부분을 좀 이쁘게 꾸미고 싶다? 다양한 배너 이미지 중에 하나 골라 쓰시면 되고요. 프로필 이쁘게 꾸미고 싶다? 하나 고르셔서 글씨만 바꿔 쓰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시작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미리 캔버스에서 바로 시작하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시작하기를 클릭했더니 바로 왼쪽에 저희에게 필요한 템플릿들이 엄청 많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언택트로 안전하게 잘 보기라는 게 있어서 클릭을 해봤더니 장보기를 클릭해봤더니 바로 이렇게 내용들이 바뀌어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글씨를 바꿔서 쓰면 돼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꾸미기 위해서 미리 캔버스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를 꾸미기 위해서 왼쪽에 모든 템플릿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아래쪽에 유튜브 팟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썸네일이 있고 채널 아트가 있어요. 썸네일은 저희가 유튜브를 봤을 때요. 유튜브에 딱 접속했을 때 어떤 영상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딱 담겨있는 한 장의 사진 있죠? 그게 썸네일이고요. 채널 아트라는 것은 방금 저희가 봤던 배너라던가 또는 프로필 같은 것들을 꾸밀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채널 아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채널 아트를 클릭했더니 이렇게 많아요. 이 중에서 선생님께서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무거나 클릭해서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만드신 거 아무리 갖다 쓰셔도 무료로 무제한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 괜찮은 이미지가 하나 보여서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디자이너 브이로그라는 것이 있네요. 네, 이 템플릿으로 바로 체크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맞춰봤더니요. 디자이너 브이로그라는 것이 있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이름을 당연히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아까 원격 병아리였잖아요. 이 디자이너 브이로그가 아니라 원격 뒤에 병아리라고만 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인스타그램 누구 팔로우 해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다가 수업 열심히 해봅시다 라고 글씨만 써주면 간단하게 저희가 배너에 넣을 이미지를 만들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만든 이미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쓸 수도 있으니까요. 저장 버튼 한번 누르시고 다운로드 클릭하신 다음 보통은 전 JPG로 만들어서 올리거든요. JPG 클릭하시고 빠른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를 바탕화면에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배너라고 저장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배너를 하나 만들었고요. 프로필도 저희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프로필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다시 새 문서 만들기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 쭉 보시면 다양한 것들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것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것들 많은데요. 그 중에 로고 프로필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고 프로필을 클릭을 해봤더니 여기 굉장히 다양한 프로필들 많이 있네요. 그렇죠? 또 이 중에 고르시면 돼요. 쭉 고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이름을 짓기를 원격 병아리라고 지었으니까요. 그나마 병아리와 좀 비슷하게 생긴 여기 치킨 모양 퐁당 치킨 요게 있고요. 그 다음 여기 피쉬 스토리가 있는데 요게 좀 비슷해 보이네요. 네, 병아리가 닭이 될 때까지의 느낌을 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래에 장닭이 되는 것을 꿈꾸면서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원격 병아리
네, 라고 쓰시고 요 글씨가 좀 크죠. 그래서 이럴 때는 왼쪽에 보시면 글씨 크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한 72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겹친다면 약간 움직이시면 되겠죠. 아래 내용은 지우셔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그냥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격 병아리라는 프로필을 바로 만들었어요. 마찬가지 저장 한번 하시고 얘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다운로드, JPG, 빠른 다운로드. 그래서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신 다음 저장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요. 제가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배너고요. 하나는 프로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들을 저희가 가져다가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저희가 지금 유튜브 저희가 만든 채널 원격 병아리 채널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왼쪽에 프로필 사진 있죠. 이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시면 돼요. 딱 클릭을 하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것은 저희가 유튜브에 있는 영상과 또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프로필 사진과 배너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싶을 때는 업로드를 클릭하시고 바탕화면에 저는 저장해놨죠.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프로필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배너 이미지 저희가 만들어 놨잖아요. 업로드 클릭하시고 방금 만들었던 배너를 열기해서 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보시면 모든 기기에 표시 가능이라는 것이 있고 데스크톱 표시 가능, TV에 표시 가능. 즉 저희 지금 만든 영상이 저희가 지금 만든 이미지가요. 어떤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미리 보시는 건데요. 여기서 잘 지정하지 않으시면 잘못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여백과 같은 채널 아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당한 위치를 고르신 다음 완료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 채널은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제 채널로 다시 가볼게요. 내 채널을 클릭하고 나가기.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두 개의 이미지가 모두 등록이 된 걸 확인을 하셨다면 게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게시 버튼을 클릭하시면 프로필 이미지와 배너 이미지가 함께 등록이 돼요. 그리고 나서 채널을 보러 가보시면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있어 보이는 화면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배너와 프로필을 꾸몄으니까요. 이제 저희가 진짜 스트리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 사용을 했던 OBS 프로그램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OBS 화면 그리고 유튜브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때는요. 간단한 몇 번의 버튼 조작으로 가능한데요. 우선은 이 오른쪽 위에 보면 그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고요. 이 만들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두 가지가 뜹니다. 1년 동안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시면서 유튜브에 혹시 영상을 올리신 분들이라면 동영상 업로드 버튼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동영상 업로드 버튼 아래쪽에 보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이라는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 유튜브 스트리밍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불길한 화면이 하나 떴죠. 지금은 실시간 스트리밍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까만 화면이 나오면서 뭔가 불안감이 증폭되는 거기다 빨간 버튼까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별건 아니고요. 사용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액세스 권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전화번호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스트리밍들이 마구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불필요한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된다든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이 전화번호 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증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핸드폰 번호 있죠. 그 핸드폰 번호로 인증을 받으시면 그 다음부터 스트리밍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선생님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이 스트리밍을 신청을 하셨을 때 바로 스트리밍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스트리밍을 신청을 하고요. 24시간의 인증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스트리밍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고 또 고통을 받으셨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내일 졸업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졸업식을 제가 유튜브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또 선생님이 이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난 철저히 잘 준비가 되었어. 유튜브로 졸업식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시고 유튜브로 하는 모든 설정들을 해 두신 다음 졸업식 당일에 선생님께서 스트리밍을 딱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안 된다는 마크가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24시간이 모자라죠. 그래서 24시간은 선생님들이 충분히 기다려 주셔야 되고 그 이후에 쓸 수가 있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하신다면 유튜브 스트리밍 쓰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네, 그렇다면 스트리밍이 되는 계정에서 어떻게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위쪽에 보면 플러스 만들기 버튼 있죠. 클릭하고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정된 스트림 없음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저희가 스트림을 시작할 수 있는 이제 화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림 예약이라는 버튼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셨으면요. 여기서 오른쪽 위에 스트림 예약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할 스트리밍 방송을 미리 예약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트림을 저희가 바로 진행하지는 않겠죠. 보통은 스트리밍을 미리 예약을 해두고 또는 뭐 조금 이따 할 거라도 미리 잠깐 예약을 해놨다가 그것을 스트리밍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스트림 예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새 스트림이라는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방송 제목을 입력하도록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다 방송 제목을 입력하시면 돼요. 저희가 오늘 병아리잖아요. 원격 병아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방송 제목 병아리가 닭이 되어 날아가는 날까지. 근데 닭은 날지 못하죠. 네. 그래서 날아가는 보다는 푸드덕 되는 어떨까요? 네. 푸드덕 되는 날까지라고 해서 방송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공개 대상에서요. 공개를 클릭하셔도 되고 일부 공개 또는 비공개를 클릭하셔도 되는데요. 공개의 경우에는 클릭하시면 유튜브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는 첫날부터 첫 영상부터 대박을 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공개하시는 것 뭐 말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선생님들이 스트리밍을 시작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로 그 어려운 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개보다는 일부 공개 또는 비공개를 클릭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일부 공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부 공개는 제가 URL, 링크를 제공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개로 선택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설명이 필요하면 추가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계된 카테고리가 어떤 것인지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저는 아래쪽에 보면 교육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교육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하는 날짜를 적어주실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며칠에 몇 시부터 시작을 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 잘 사용을 해서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 만약 미리 썸네일을 만들어 두신 게 있으시다.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봤던 그 미리 캔버스 같은 곳에서 미리 썸네일을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그런 미리 보기 이미지를 넣어 두셔도 좋아요. 저는 잠시 후 수업이 시작됩니다를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썸네일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아동용 동영상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아동용인 경우에는 그 아동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그 제재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동용 컨텐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엔 여러 가지 이제 그 필터링을 거치거나 문제들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 처음에 유튜브 시스템에 좀 안정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처음에 여러 가지 뭐 필터되는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으시려면 가급적이면 아동용이 아닙니다를 선택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추천드리고요. 스트림 만들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트림 만들기를 선택을 하고 잠시 기다리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스트림에 예약이 되어 있는, 그렇죠? 예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예약되어 있는 것들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 없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여기 실시간 스트림으로 등록되어 있는 스트림 목록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쭉 보시면요. 미리 보기를 시작하려면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를 연결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요거는 바로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OBS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면요. 간단합니다. 이 밑에 보시면 스트림 키라는 부분이 있어요. 스트림 키. 지금은 점점점점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눈에 보이게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눈에 안 보이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재설정도 하실 수 있고 복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스트림 키를 잠깐 복사를 할 거고요. 복사한 스트림 키를 OBS로 가져가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OBS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OBS에 보시면 파일이 있고요. 메뉴 쪽에 파일이 있죠. 파일에 설정을 들어가시면 돼요. 설정 클릭.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누가 봐도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 방송이라는 메뉴가 있죠. 방송 클릭하시고요.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클릭하시고 유튜브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트위치를 만약에 쓰신다면 트위치를 선택하셔도 되고 저는 유튜브를 쓰니까 유튜브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서버는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 이 스트림 키 부분에다가 방금 저희가 복사해온 스트림 키를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넣으시고 적용,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요. 이 OBS에 있는 요 영상, 지금 OBS에 보이는 요 화면을 유튜브 쪽으로 이제 넘겨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오른쪽 아래 두 번째 보시면 방송 시작이 있죠. 클릭을 했더니 방송 중단이라는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중단이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유튜브 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OBS에서 방송 시작을 클릭을 했더니요. 준비가 완료된 것 같다는 말풍선이 뜨고요. 지금 왼쪽에 화면이 아까는 까만 화면으로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OBS에서 만들어 놓은 그 화면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제가 수업 영상을 OBS에서 화면 구성을 다 해두시고요. OBS에서 유튜브에서 받은 스트림 키를 넣은 다음 방송 시작을 눌렀더니 이쪽 유튜브 쪽으로 그 영상이 그대로 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OBS에서 유튜브로 넘어오는 영상은요,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에게 채팅을 이렇게 받아보고 대충 시간을 따져보면요, 한 30초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채팅이 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올라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선생님의 수업을 제공을 할 수 있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잘 보시고 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그때부터 유튜브로 송출이 됩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요. 선생님 만약에 실시간 채팅 부분, 요 채팅창이 저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오른쪽이나 왼쪽에 올라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 채팅창을 여기 OBS에 넣어주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실시간 채팅이라는 곳에 보시면 오른쪽 버튼 오른쪽에 점점점을 누르시고요. 새 창에서 채팅을 클릭하셨을 때 여기 주소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요 채팅창을 복사하셔서요. OBS에 아까 저희 소스 추가하는 거 보셨죠? 소스 추가 플러스 그다음 여기서 브라우저 클릭 그리고 여기다가 채팅창이라고 적으시고 확인 그다음 여기에 그 URL 방금 저희가 가지고 온 거 붙여넣기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채팅창을 이쪽에 이렇게 얹어줄 수가 있어요. 저희 영상, 보여지는 영상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어요. 물론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시면요. 이 창을 선생님께서 투명하게도 만들어주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스킬들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학생들의 채팅도 올려준 대로 영상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모두 끝나셨다면 이제 이것을 시작 버튼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해볼게요. 네. 시작하면 준비 중이라는 화면이 잠깐 뜨고요. 잠시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영상이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자, 유튜브에도 송출이 잘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 주소는요. 공유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링크를 복사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다른 브라우저에서 잘 보이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한참 하시고 계신 수업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왼쪽은 선생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는 유튜브 스튜디오 영역이고요. 오른쪽은 학생들이 보고 있는 화면입니다. 네, 이렇게 스트리밍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올리는 채팅은 왼쪽에 뜨게 되겠죠. 선생님이 수업을 모두 하신 이후에 종료하실 때는 간단하게 스트림 종료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 수업은 여기서 스트림 완료라고 하면서 종료가 되고요. 잠시 후에 오른쪽에 보이는 학생들의 화면도 종료가 되면서 수업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이후에 OBS에서 송출하고 있던 화면도 방송 중단을 클릭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모든 스트리밍이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선생님 두 가지 OBS와 유튜브를 함께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셨는데요. 처음에 보실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좀 헷갈리실 수 있으신데 한번 저의 수업을 따라오면서 해보시면 충분히 선생님들도 유튜브를 이용한 스트리밍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더욱 다양한 수업을 위해서 유튜브 스트리밍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